자원봉사 헤이움. 안녕하세요, 김유림, 정현주입니다. 새해에도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에게 열심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세종 FM 98.9MHz에서 그리고 세종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세종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함께 시청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 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봉사에 관심은 있지만 방법을 모르셨던 분들, 그리고 마음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미루셨던 분들께 저희 헤이움이 유용한 정보와 재미, 그리고 감동까지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첫 곡은요, 스텔라 장과 폴킴이 함께 부른 보통날의 기적 들으시겠습니다. I'm waiting for a miracle.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would you be my miracle? 난 너에게 늘 감사해. 저물어 가는 해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날 잊지 않길 바라요. I'm waiting for a miracle.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let me be your miracle. 난 이미 너를 사랑해. 저물어가는 해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내 손을 놓지 말아요. I'm waiting for a miracle. 내 보통뿐인 나날에 Oh, would you be my miracle? 난 이미 너를 사랑해. 저물어가는 해는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늘이 지나가도 그대 나와 함께 가요. 그대는 나의 그대는 나의 기적이죠. 기적이죠. 영원을 닮은 기다림 끝에 나를 찾아온 그대.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기적. You always be my miracle.
세종시 자원봉사 해움! 여러분들께 훈훈한 자원봉사 이야기와 알찬 봉사활동 정보 계속 전해드릴 텐데요. 네, 오늘 9번째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봉사활동하시면서 정말 궁금해하실 그런 내용들로 꾸며봤습니다. 봉사활동하면서 봉사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요? 네, 맞습니다. 제가 감히 기대해보자면 오늘 저희 방송 내용으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이제 봉사활동 좀 해야겠네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기존에 봉사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라는 계기가 또 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데 말씀도 안 해주시고 이렇게 뜸들이시는 거예요? 뭐예요? 이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오늘은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센티브, 그러니까 혜택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 자원봉사를 하면 그 혜택이 따로 있는 거예요? 네. 그건 몰랐네요. 네,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네, 저도 몰랐어요. 근데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게 솔직히 혜택 같은 거 기대 안 하고 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발성과 무보수성 그리고 공익성과 지속성의 4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누가 시켜서 하지 않고 스스로 금전적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 활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 현주 씨가 말한 혜택이라고 하면 무보수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혜택은요. 어떤 봉사활동에 대한 대가성이 아니라 자원봉사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자원봉사센터의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활동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혜택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고요. 우리가 첫 방송에서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를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바 있지만 전국에는 자원봉사센터가 총 247개가 있는데요. 각각의 센터에서 소속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하는 혜택들이 모두 다 다릅니다. 다 다르군요. 네. 그러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역을 달리해서 이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역별로 인구 구성도 다 다르고 자원봉사자분들의 특징도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게다가 각 센터의 예산도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활동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 잘 안 보실 거예요. 맞아요. 이런 혜택을 바라보고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제가 세종시에 이사 와서 봉사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이 혜택들을 살펴보고는 이건 꼭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매력적인 항목들이 있었거든요. 궁금하시죠? 네, 너무 궁금해요. 어떤 혜택이에요? 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상해보험입니다. 상해보험이요? 네. 자원봉사자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세종시뿐만 아니라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네. 봉사활동 중에 혹시라도 발생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 봉사자의 신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실 보호, 또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를 보장하는 내용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저는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보장 내용이나 금액 같은 것들도 혹시 알 수 있나요? 네. 저도 사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요. 네. 자원봉사 활동 중에 벌어질 수 있는 각종 골절이나 화상, 또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상해 보상이 총 24개 항목이 있고요. 배상 항목이 또 5가지가 있었어요. 상세 보장 내용과 금액 등은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몰랐던 사실인데 1365 포털에 등록만 해도 상해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안전한 환경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놓은 지원인 것 같아요. 네. 봉사자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말
안전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활동도 있지만 다소 위험한 활동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위험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혜택들이 있나요? 네, 다음 혜택은 노래 듣고 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SG 워너비가 부릅니다. 넌 좋은 사람. 평생 살아가다 수많은 인연 그 중에 너를 만난 건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도 전할 수 없었나 가만히 널 바라보면서 너의 손을 잡고서 우리가 함께한 시간들로 너를 위한 노래할게 바라만 봐도 넌 좋은 사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고 괜히 울컥해지는 눈물 나는 날에는 언제나 내 곁에 기대어 난 편히 쉬면 돼 때론 아플 때마다 날 안아준 너로 인해 버텨냈어 별 볼 일 없던 하루가 왠지 특별해지니까 나의 품에서 오래오래 마음껏 사랑받길 한없이 너에게 주고 싶어 너를 안아주고 싶어 바라만 봐도 넌 좋은 사람 행복해서 눈물 나는 사람 너는 나에게 전부가 되고 선물 같은 하루를 주고 괜히 울컥해지는 눈물 나는 날에는 언제나 내 곁에 기대어 넌 편히 쉬면 돼 오랜 시간이 지나 내 옆에 미소 띈 한 사람 너라면 좋겠어 내겐 첫사람 너이니까 약속해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사람 나를 빛나게 만드는 사람 사랑 그대로의 사랑으로 너를 영원히 지켜줄게 세상에 소리쳐 너를 사랑한다는 그말 너라서 고마워 나에게 선물 같은 사람 내 곁에서 날 믿어주는 넌 좋은 사람 언니. 응? 짜잔! 이것 보세요. 오, 자원이 엄마 자원봉사자 카드 만들었네. 네, 이제 더 열심히 활동하려고 만들었어요.
자원봉사를 20시간 이상 하면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바로 신청해서 발급받았죠. 잘했네. 이걸로 세종 지역의 다양한 할인 가맹점에서 카드 제시하고 약정 할인율만큼 적용받을 수 있대. 그래요? 음, 할인 가맹점이 맞나요? 보니까 병원이나 음식점부터 안경점, 카페, 꽃집, 인쇄사까지, 그리고 자동차 공업사도 있고 부동산도 있더라고. 업종이 엄청 다양해. 와, 너무 좋네요, 언니. 저는 그럼 우선 근처 할인 가맹점부터 찾아봐야겠어요. 그래,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면 돼. 언니 고마워요. 그럼 저 빨리 알아보러 갈게요. SG 워너비가 부른 넌 좋은 사람 듣고 오셨습니다. 자원봉사자 혜택 중에 상해보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이제 다음 혜택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조금 전 그 자원이 엄마랑 봉사 엄마의 대화처럼 두 번째 혜택은 바로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입니다. 네, 자원봉사자 카드로 세종시내 할인 가맹점에서 약정 요일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죠. 맞아요. 네, 5%부터 최대 20%까지 할인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세종시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할인 가맹점의 상호,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및 약정 요율 등의 현황이 다 정리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 카드의 발급 조건이 네. 1365에 등록된 누적 시간이 성인 기준 20시간, 학생 기준 50시간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타 지역에서 활동한 시간이 충족되더라도 세종시에서 한 번 이상 활동했을 때 발급이 된다고 되어 있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한 번 발급되면 세종 지역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카드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이 카드는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단 유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고요. 3년이요? 네네. 유효기간 만료 시에 조건을 새로 확인하고 재발급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발급받으신 지 오래되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3년. 잘 기억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원봉사 카드를 발급받은 봉사자에 한해서 연 5회 시네마데이라고 최신 영화 관람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요. 와, 시네마데이요? 네네. 그럼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시간만 맞으시면 최신 영화를 무료로 관람하실 수 있는 거죠. 네, 메가박스 세종점에서 진행된다고 해요. 그러면 최근에 진행된 시네마데이 현황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총 6회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580여 명이 무료 관람을 하셨다고 해요. 네, 사실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면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원봉사 카드 소지하신 분들은 일정 보시고 무료 영화 관람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네. 영화값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너무 쏠쏠한 정보예요. 네.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요.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우리 프로그램 해움을 통해서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했던 혜택들인데요. 너무 기대가 되는데 근데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자원봉사 은퇴은행입니다. 자원봉사 은퇴은행이요? 네. 자원봉사에서 은퇴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분들을 위한 은행? 저는 이 단어만 들어서는 잘 감이 안 오는데요. 네. 자원봉사를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활동을 하실 수 없게 됐을 때 그 공로를 인정해서 노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해요. 젊을 때 그리고 또 건강했을 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 중에서 나이가 드셔서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활동을 못 하시게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 보군요. 딩동댕! 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어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크게 나눠서 이 은퇴은행에서 지원하는 내용은 돌봄 서비스와 간병 서비스로 나눌 수 있어요. 돌봄과 간병 서비스요? 네네. 요 단어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대충 감은 오지만 그래도 자세한 사항 알려주세요. 네. 먼저 돌봄 서비스부터 알려드리자면 자원봉사를 할 수 없게 된 만 65세 이상 자원봉사 은퇴자 분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드린다는 내용이에요.
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나 일시적으로 거동이 힘들어지신 분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서비스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를 받으려면 나이 말고도 다른 조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지금부터 천천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네. 네. 먼저 만 65세 이상이셔야 하고요. 세종시에 거주하셔야 합니다. 네. 단순 거주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세종시여야 하고요. 또 소속 자원봉사센터가 세종시로 등록되어서 세종시에서 활동하신 이력이 있으셔야 하고요. 1365 자원봉사 포털 회원이며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도움을 줄 수 있는 1촌 이내의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았을 때 이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잠시만요.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네. 세종시에 살고 있고 봉사활동도 세종에서 하셨던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네. 혼자 거주하시는 경우에 가능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 되셔야 하고요.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혼자 사시지 않더라도 1촌이 아니면 된다고 하셨잖아요. 1촌 이내가 아니면 네네. 1촌이 그러면 1촌이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혹시 1촌인가요?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이게 참 헷갈리죠, 이게. 네. 부부는 무촌이고 자식과 부모는 1촌, 형제 자매는 2촌이고요. 저 질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시던 어머니가 최근에 세종으로 이사 오시게 됐다면 그럼 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네, 그 경우에는 일단 세종으로 이사 오신 후에 세종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신 이력이 있으셔야 한대요. 네, 세종시 자원봉사센터로 소속을 옮기시고 봉사활동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일촌 관계인 자녀분과 같이 거주하지 않으실 경우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봉사 받으시는 분의 형제 자매는 상관이 없고요. 네네, 거기는 2촌이니까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 서비스는 한 번 신청하면 이후에 계속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네네. 혹시 횟수나 시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1년에 40시간, 하루에 4시간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네, 이때 만약에 돌봄 서비스를 1시간 신청했다고 하면 나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에서 2.5시간이 차감되는 형식입니다. 하루 4시간, 1년에 40시간 한도에서 그러니까 내 봉사활동 시간에서 2.5배 시간이 차감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계산해보면 최대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40시간 이용하면 1년에 내 봉사 시간에서 100시간이 차감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봉사활동 누적 시간이 많이 쌓여 있을수록 여유 있게 신청하실 수 있겠죠. 네, 돌봄을 한 해만 받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으려면요. 네네네. 그리고 솔직히 요즘은 만 65세라고 해도 밖에서는 할머니라는 얘기 듣기보다는 그냥 아주머니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정도로 그쵸. 활동을 많이 하시는 연령대이시긴 해요. 저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도 혼자 살고 계시다가 갑자기 몸 건강이 나빠지시거나 하면 참 애매하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지역에서 일하느라 바쁜 자녀들을 부르기도 또 연락하기도 참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또 부른다고 해도 그것도 잠깐이잖아요. 맞아요. 하루에 4시간씩 1년에 40시간이긴 하지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게 너무 의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돌봄 서비스의 내용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돌봄 서비스 내용에는요. 신체 활동과 사회 활동, 그리고 정서 지원이라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어서 저도 여쭤봤는데요. 네. 구체적으로는 말벗과 간단한 가사 정리 정도가 진행된다고 하셨어요. 젊을 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 걸로 나이가 들었을 때 이용해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든든해지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럼 이 서비스가 다른 지역에도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자체의 구성 인구나 예산 등 여러 여건에 따라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되는 혜택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그 지금 계시는 곳의 혜택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지만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참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럼 이 돌봄 서비스를 지금껏 신청해서 이용하셨던 분들은 얼마나 되시나요?
네, 2022년까지 총 46명이 327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셨다고 해요. 코로나 시기인 걸 감안하더라도 적은 수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더 많은 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저는 봉사활동 시간 차곡차곡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겠어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은퇴은행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불시착 OST였죠? 송가인이 부른 내 마음의 사진입니다. 너와 마주 앉아 입 맞춰 부르던 노랫소리를 살며시 감은 나의 두 눈 속에 그대 모습 담아봅니다. 함께 걸었던 이곳에 홀로이 그대 이름 불러봅니다. 시린 겨울도 어두운 밤도 함께 있음에 난 웃었지. 그대 내게 준 그 봄에 우리 영원을 기도했죠. 눈에 담은 작은 사진처럼 그대 여전히 남아있네요. 꿈 같은 운명 사라진데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 이 길에 홀로 남아있어도 이렇게 그댈 보죠. 그대의 얼굴 그대의 성격 내게 피었던 모든 순간 지울 수 없는 작은 그 사진처럼 영원히 내 맘속에 영원히 알고 있나요? 그대 때문에 오늘도 내가 살아가요. 외롭지 마요. 다시 아프지 마요. 이렇게 내 마음에 살아가요. 너와 마주 앉아 입 맞춰 부르던 노랫소리 기억합니다.
송가인의 내 마음의 사진 듣고 왔습니다. 네, 송가인이 트로트 느낌 싹 빼고 불렀는데 이것도 너무 좋네요. 네. 아니, 네. 느낌 있어요. 네, 그 느낌을 즐기면서 들었습니다. 자, 세종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하는 자원봉사자 혜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네네. 노래 전에 은퇴은행 서비스 중 돌봄 서비스에 대해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자, 큰 거 옵니다. 뭐가 오나요? 네, 다들 귀 쫑긋하시고 잘 들으세요. 쫑긋.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은퇴은행 서비스 중 간병 서비스 부분입니다. 간병 서비스요. 네, 병원에서 진행하는 그 간병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진행되는 그 간병 서비스입니다. 그 간병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돌봄 서비스보다는 봉사자의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누적 봉사활동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 중에서요. 세종시에 거주하고 세종에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을 때 요건이 충족되면 자원봉사센터로 간병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센터에서 간병인이 소속된 해당 간병 업체에 간병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뤄진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은데요. 네. 봉사활동 시간이 1000시간 이상인 봉사자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보통 간병인을 입원한 병원에서 활동 가능한 업체 중에 선택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건가요? 다들 한 번쯤 입원해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직접 본인이 입원하지 않더라도 가족 중에 간병인을 써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네. 일반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그 병원에서 이용 가능한 간병업체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보통 환자의 나이나 수술 종류, 일정 같은 걸 확인하고 리스트에서 선택해서 간병인을 쓰게 되는데요. 맞아요. 저도 간병인을 고용한 적이 있어요. 네네. 네, 가족들이 간병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병원에 24시간 계속 있을 수 없는 경우, 네, 그리고 수술 후에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인을 정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가족들은 솔직히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전문적이진 않다 보니까 네, 맞아요. 요령이 없어서 환자나 간병하는 가족이나 서로 힘만 들고 실제로 케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봤거든요. 네, 간병인 제도는 그 자체로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간병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 간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요건에 부합하는 봉사자가요. 일단 입원한 병원에 연결된 간병업체에서 간병인을 이용하고요. 네.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 간병인이 소속된 해당 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지급하는 형식이라고 합니다. 아, 직접 자원봉사센터에서 간병업체로 간병비를 지급하는 식이군요. 네네. 아, 이해했습니다. 그럼 간병업체와 직접 관여가 되는 부분이니까 혹시 지역 제한도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진짜 크거든요. 네. 지역 제한이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보통 간병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입원을 하시는 경우에는 인근의 대전이라든가 보통 서울 지역에 있는 병원으로 많이들 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 입원을 하셨어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난데요? 네.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정말 큰 것 같아요. 네네.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병원들로 많이 가시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서울까지 된다고요? 네. 와. 네. 게다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뭔지 아세요? 매력이 또 남았어요? 네. 지역 제한이 없는 것보다 더 매력적인 부분.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나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나이 제한이 없다고요? 네네. 오. 아까 돌봄 서비스에서는 만 65세 이상이 되어야지 신청하실 수 있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이 네네. 제한이 없다니. 정말 네. 좋은 혜택인 것 같아요. 누적 봉사 시간이 1000시간 이상에 세종에 거주하고 주소지가 세종이며 봉사활동을 세종에서 해온 분이라면 나이가 어려도 신청하실 수 있는 거죠. 와, 나이 제한이 없다는 거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네. 간병인 정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 많아요. 네, 솔직히 나이와 상관없이 입원해야 될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당장 저만 해도 만약에 제가 입원하게 된다면
솔직히 남편은 아이들 케어를 해야 돼서 저를 돌봐주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죠. 그때가 되면은 간병인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솔직히 주부분들은 거의 다 비슷하실 거예요. 네. 가족들과 같이 살고 있어도 솔직히 지금 내가 당장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나를 케어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느냐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가 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가족이 너무 어리거나 혹은 간병이 가능한 나이라고 하더라도 그 직장을 다니거나 하면 또 병원에 24시간 붙어 있을 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괜히 어설프게 간병한다고 하다가 오히려 환자는 건강하게 퇴원했는데 그 이후에 간병했던 가족이 몸살이 나는 경우도 봤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병원에서 입원한 환자 케어한 경험이 각자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네. 다들 미숙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자를 힘들게 하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네. 환자는 환자 나름대로 그 가족이 힘들까봐 신경 쓴다고 필요한 게 있어도 말도 안 하고 참고 지내느라 환자도 또 고생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솔직히 고맙기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히려 전문 인력을 쓸 때는 써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런데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니 너무 좋네요. 네. 그럼 이 서비스도 누적 봉사 시간에서 차감되는 식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돌봄 서비스와 마찬가지고요. 간병 서비스를 1시간 이용했을 때 2.5시간이 내 봉사 시간에서 차감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네. 1년에 그런데 120시간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24시간 이제 간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5일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1년에 120시간을 이용하면 차감 시간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120 곱하기 2.5 하면 300시간. 300시간이 빠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계산이 빠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1년에 한도를 다 쓰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또 이 간병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시간을 차감하고도 기준에 해당되면 그러니까 그 1000시간 이상이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대한 봉사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겼습니다. 네. 저도 이 서비스 내용 확인하고 더 가열차게 봉사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까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하신 봉사자의 현황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2017년에 3명, 2020년에 3명, 그리고 2021년에 3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셨다고 해요. 사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예산 범위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하다고 단서를 붙이긴 하셨어요. 네, 예산범위 한도 내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런 혜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네. 저나 현주 씨처럼 이런 혜택을 알고 나서 더 자원봉사에 열심히 참여해야겠다 결심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네. 혜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네, 아직 남았습니다. 이 혜택만 해도 너무 지금 감동적이거든요. 그럼 우리 노래 들으면서 숨 좀 돌리고 계속 자원봉사자 혜택에 대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어떤 노래 들어볼까요? 스위스로우의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 난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될 거라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살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 좀 더 나은 내 내일아 숨가쁜 오늘도 한참을 또 돌다 따르다다 한마음이 가득 차올라 한숨을 떨군다 바로 그때 갈 곳 없이 헤매던 내 눈길 멈춘 곳은 결국 여기네 발끝 나 걸어온 흔적 난 나름대로 괜찮은 선택을 해왔어 흔들리고 때론 넘어질 순 있어도 내 맘을 믿어
지하철에서 못해 어쩌라고 내 나름대로 내 식대로 가는 거야 좋으면 따라와 오케이 그게 아니면 조용히 너땡 많은 선택들 중에 택한 내가 걸어갈 시간들 속에 한 고비 넘지 못해 괴로운 날도 많겠지 근데 말야 다 잘할 순 없는 거야 정답이 어디 있겠어 나답게 가보는 거야 난 잘할 거라 생각해 다 잘될 거라 생각해 내 물음표를 느낌표로 멋지게 바꿀게 난 당당하게 살 테니까 한 걸음 더 갈 테니까 날 지켜봐줘 더 나은 내 내일아 왜 못할 거라 생각해 왜 안 될 거라 생각해 세상이 던진 물음표에 질 수는 없잖아 떳떳하게 갈 테니까 나를 믿고 갈 테니까 날 지켜봐줘 더 나은 내 내일아 여기는 자원봉사의 문이 활짝 열려 있는 명품 도시 세종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종 FM 98.9MHz 세종시 자원봉사 해움을 듣고 계십니다. 아 저기 봉사 뭐라고요? 자원봉사 해움. 아 그리요 자원봉사 해봐요. 아 같이 해요. 얻는 것이요. 스위스로의 다 잘 될 거라 생각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남은 혜택들 얼른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입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을 무료로요? 네, 맞습니다. 이거 13세 미만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1년 동안 일정 시간 이상 봉사활동에 참여한 봉사자에 대해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데요. 단 만 60세 미만으로 앞서 말씀드린 다른 혜택들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실제 세종시에 거주하고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되어 있으며 소속센터가 세종시인 봉사자의 경우입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실인데요. 네. 그런데 일정 시간이라고 하면 얼마만큼인지 그 선정 기준도 좀 궁금한데요. 네. 먼저 보건소에서 접종 대상 인원수를 선정을 해요. 네. 그러고 나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봉사 시간 상위 순으로 대상 인원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해요. 아, 그럼 매해 이렇게 독감 예방 접종을 진행을 했었나요? 지난 몇 해 동안은 코로나로 진행을 못했다고 하고요. 네. 먼저 보건소에서 인원을 정해서 몇 명이 가능합니다라고 하면 그때 진행이 된다고 해요. 아, 그럼 매해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네, 선정 맞습니다. 인원은. 네네. 네. 그리고 다른 혜택도 또 있나요? 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봉사 시간이 누적 관리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누적 시간대별로 봉사자에게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인증서와 배지요? 네네. 이건 나름대로 어깨에 힘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인증서와 배지를 받을 수 있는 누적 시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기준은 200시간부터 시작해서 500시간, 1000시간,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 매년 12월에 지급된다고 해요. 아. 그리고 10,000시간 이상 봉사자에게는 금장 배지가 수여된다고 합니다. 와, 10,000시간이요? 네.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그렇죠. 혹시 세종시에 작년에 10,000시간 금장 배지 받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2022년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해요. 두 분이나요? 네네. 와. 그리고 그 명예의 전당이라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 선정되신 분들은 조치원 청사 1층에 2017년에 동판으로 이름과 사진, 봉사활동 등이 제작되어 소개되어 있고요. 2022년에는 세종시청 1층 로비에 디지털 전시 방식으로 명예의 전당에 오른 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와, 시청의 전시까지요? 네.
그런데 이 명예의 전당에는 어떤 분들이 올라가 있는 건가요? 네, 명예의 전당에는 자원봉사 활동 실적이 5,000시간 이상이고요. 귀감이 되는 봉사자가 선정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포상 국무총리 훈격 이상 표창자와 단체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럼 총 몇 분이 지금 거기에 올라가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5,000시간 이상 우수 자원봉사자로 등재된 분은 2017년부터 작년인 2022년까지 총 20명이고요. 아, 네. 정부 포상 수상자와 단체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9명의 수상자와 4개 봉사단체가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조치원 청사나 세종시청에 갈 일 있으면 명예의 전당을 찾아보고 또 내용도 유심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상에 그렇게 욕심이 있는 건 아닌데요. 네. 그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분들 보면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진짜 귀감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그동안,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봉사활동을 이렇게 많이 했다. 아니면 우리 엄마가, 내 와이프가, 아니면 내 남편이 누군가가 이렇게 명예전당에까지 오른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진짜 명예로운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네. 현주 씨 혹시 남은 내용이 더 있는 건 아니시죠? 네, 다행히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시간 진짜 빨리 가네요. 네. 그럼 우리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이번 주 자원봉사 활동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손승연이 부른 버전으로 듣고 오겠습니다. 네.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할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하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비켜
봉사활동 이모저모 코너입니다. 이번 주 모집 중인 자원봉사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곡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세종 공동체 라디오 방송인 세종 FM에서 사무보조 및 운영 지원, 제작 지원을 도와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평일 업무를 도와줄 봉사자가 매일 4명 필요하다고 하고요. 활동 시간은 협의 가능하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도담동에 위치한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인 도담가정원에서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시설 청소를 도와주실 분도 모집 중이고요. 주 1회 남자 어르신의 목욕을 시설 직원과 함께 도와주실 남자 봉사자분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목욕 봉사는 목요일 오전 시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일정 보시고 많이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vms.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44-867-8250번입니다. 중촌종합복지센터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에서 주변 환경정리, 청소 및 활동실에서 이용인분을 케어하고 프로그램 보조활동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평일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활동할 성인 봉사자가 매일 2명씩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봉사활동 신청 전에 미리 주간보호센터로 꼭 연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번호는 044-850-3074번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람동에 위치한 보람청소년 자유공간에서 업무 보조 및 이용 청소년을 관리할 청소년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3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매일 2명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행복해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행복이라는 그 단어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오히려 일상의 소소한 행복에 대해서는 무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에 대한 강도가 아니라 소소한 행복감을 얼마나 자주 느끼는가에 달려있다고 해요. 일상에서 소소한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원봉사 해움 9번째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림, 정연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